이번 시간에는 제2절 자활사업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2절의 내용과 3절의 내용과 4절의 내용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활사업은 시험에 최근에는 좀 뜸한데 잘 나오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 연도의 자활사업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진 체계가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오른쪽에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자활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연관성이 있고 자활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부처가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보건복지부를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밑에 뭐가 있죠?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도 하고 고용센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나오는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는 자활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총괄하는 곳인데 거기 아래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것을 둬요. 그래서 자활사업 조사, 연구 등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시도가 있잖아요. 시도는 광역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광역자활사업의 총괄 시행을 하는데 거기 아래에 광역자활센터를 둬요. 그래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시군구 차원의 자활사업을 총괄 시행해요. 거기 아래에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겁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라든지 자활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우리가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건부 수급자가 근로조건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 관리하겠죠.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추진 주체별 역할을 보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 시도 시군구가 하는 일, 읍면동이 하는 일 이렇게 그 다음에 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총괄합니다.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 프로그램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 자활 지원 계획이란 게 있어요. 지역 자활 지원 계획이 매년 1월 말까지 우리가 이제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말에. 자,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지정 관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가 있는데요.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가 1월 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 설치 운영, 급여 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지급, 그다음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그다음 조건부 수급자 책정, 생계급여 중지 여부 결정.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생계급여가 중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관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조건부 수급자 확인조사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조사는 시군구에서 하는 거예요. 자산조사는 시군구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하는 자산조사는 읍면동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산조사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하는 일은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사업을 하고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평가를 합니다. 광역자활센터는 시도 차원이죠. 시도 차원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창업 지원을 합니다. 지역 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요. 지역 자활센터는
자활 의욕 코치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 관리,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그리고 취업 알선을 합니다.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또 나와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고용노동부는 종합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12월 말까지. 그 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센터는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 수립 관리하고, 그 다음에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하고 취업 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세 번째,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입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개요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잖아요. 국기법에 자활사업이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근로능력 평가를 해보는 건데요.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한다. 이 대목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로능력 평가의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있잖아요. 바로 아래에 근로복지공단 X라고 쓰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연금공단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활동능력평가, 간이평가에서 본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데요. 자활사업 대상자는 거기 보면 넘버링을 보세요. 1, 2, 3, 4, 5, 6, 6가지가 있어요. 거기 1번이 뭐죠? 조건부 수급자예요. 이거는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드리는 것이라 의무참여예요. 1번만 의무참여고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희망참여입니다. 자, 2번은 자활급여 특례자, 3번은 일반수급자, 4번은 급여특례가구원, 5번은 차상이자, 6번은 시설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의무참여는 1번만 의무참여고 나머지는 희망참여다. 바로 아래 나오죠. 자, 그리고 수급자는 1번, 2번, 3번이 수급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급여 특례자나 일반 수급자 이런 분들을 수급자라 하고, 그 다음에 참여 우선순위는 이 번호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수급자 1번 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우리가 보통 근로능력은 연령으로 따지기도 해요. 18, 64, 18세 이상, 64세 이하 이렇게 보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활급여 특례자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 고용노동부에 있는 건데요. 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40%가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거든요. 초과했대요. 그래서 이게 초과하면은 못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특례란 말을 붙인 거예요.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게 특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활급여 특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득이 또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게 특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수급자입니다.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 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연령을 말씀드렸잖아요. 18세 이상 64세 이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근로능력자의 연령의 범위예요. 근로능력자의 연령의 범위가 18세 이상 64세 이하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그렇죠. 근로무능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단, 정신질환, 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 판단하에 참여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4번. 특례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급여 특례 가구원이라 하는데요.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특례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이자, 이거는 별표. 차상이자도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자리 현관펜 밑줄 50%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 하거든요.
이 사람 중에 비수급권자, 그러니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 돼서 마지막에 비수급권자가 나온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적인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 이민자도 포함이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도 국기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입니다. 시설, 보장시설이라 하는데 국기법에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설수급자 중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 수급자 전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시설 생활자가 있어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가 있는데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해서 일반 시설 생활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수급자도 근로능력 있는 시설 수급자도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활급여 대상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차상위자도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8세 미만의 자활사업 참여입니다. 여기 보시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18세 미만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이겠죠. 청소년 자활 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사업 중심으로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활 역량 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 사업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밑에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정이 있어요. 이게 뒤에 나올 건데 이걸 자활 근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에 자활 근로 있죠? 네,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자활 근로는 네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진입형과 인턴 도우미형과 사회 서비스형은 지역 자활센터나 민간 위탁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근로유지형은요,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 있는데요. 시장 진입형이나 인턴 도우미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근로유지형은 노동 강도가 낮아요.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자, 간병, 양육 등 가구 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가 가능한 자는 근로유지형에 포함시켜서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는 위에 있는 세 가지고요.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는 근로유지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여 욕구가 낮거나 노동 강도가 낮은 것은 근로유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4번 별표. 자활근로사업은 네 가지가 있다.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자활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그 사업 영역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전국 표준화 사업이 있어요. 전국 표준화 사업은 시작,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현관펜 밑줄.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전국 표준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국 표준화 사업이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특화 사업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주택 개보수, 돌봄, 정부 양곡 배송 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공 민간 연계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전국 표준화 사업. 예전에 이거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쓰세요. 도시락 배달 있나요? 없잖아요. 도시락 배달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시락 배달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락 배달 사업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차상위자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에는 참여를 제한합니다.
차상위자는 근로유지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유지형이 네 번째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는 차상위자가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발근로유형이 있습니다. 자발근로유형에서 업그레이드형이 있죠. 2번, 3번, 4번이 업그레이드형이고 위가 근로유지형인데 사업비 지출 한도를 보면 5% 이하 아주 적죠. 5% 이하가 근로유지형이고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시장진입형 30% 이하,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20% 이하, 인턴 도우미형이 10% 이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을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 시장진입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규모를 보세요. 사업의 규모도 75% 이상은 업그레이드형 3가지를 하는 거고 근로유지형은 25%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서 현관펜 밑줄 시작.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의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여기다 쓰세요. 자활기업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형은 없습니다. 자활기업형 X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유형별 사업 규모 시행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위에서 도표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어떤 걸 강조하고 있다? 업그레이드형을 강조하고 있다. 업그레이드형에서도 사업비 지출 한도가 높은 것은 시장진입형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놓으세요. 자활근로참여자. 자활근로참여자는 차상위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근로유지형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업그레이드형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5번 자활근로 세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부터 나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오른쪽에 써보십시오. 30% 쓰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30% 매출액이 총 투입 예산, 인건비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하는데 30% 이상 발생하고 30% 밑줄,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에 밑줄 치시고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자에 보시면 차상위자도 들어가 있죠. 차상위자, 현관펜, 밑줄입니다. 되셨죠? 밑에 있는 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상 사업이 있고요. 대상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30% 이상이 있는데 1번만 볼까요?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한 사업이 대상 사업이 돼요. 시장 진입형에. 그 다음에 3번 사업 추진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있는데요.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 사업 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가 되는데요. 보장기관은 관내 최소 1개 이상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최소 1개 이상의 자활근로사업단은 시장진입형의 자활근로사업단은 운영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이렇게 써보세요. 오른쪽에다가 시장 진입형보다 매출이 적습니다. 매출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단 10% 이상은 있어야 돼요. 단 10% 이상은 매출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 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 그 자리 밑줄, 시장 진입 그 자리 밑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형이 있는데 이건 30% 이상 매출이 나오는 거고 30%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회 서비스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30% 넘어갔다 그러면 시장 진입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번 별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발생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10% 이상은 매출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참여 대상자의 차상위자가 나옵니다. 차상위자 밑줄. 자, 대상 사업 및 규모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 및 규모에서 3번. 사회 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 진입형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턴 도우미형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쓰시죠. 이건 취업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업을 유도하는 거 당연히 차상위자 참여할 수 있고요.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 현관펜 밑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동그라미 유도형 자활 근로 사업입니다. 1번 참여 대상자 맨 끝에 보면 차상위자가 있죠. 차상위자의 밑줄입니다. 자, 유형은 인턴형, 복지 자활 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도우미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써주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오른쪽에다가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입니다.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고요. 노동 강도는 낮다라고 그랬습니다. 노동 강도는 낮다. 그 다음에 차상위자. 차상위자는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X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현재의 근로 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그 자리 밑줄. 그래서 유지형이라고 그래요. 근로유지형.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자 보시니까 차상위자 참여 제한이라고 써놨네요. 현관펜 밑줄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 아래 사항을 감안할 것, 연령 및 건강, 학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동그라미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자활 역량 평가 결과 여기 나오죠.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의 점수가 55점 미만인 자. 최근에 이 점수가 바뀌었어요. 55점으로 55점 미만인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밑에 대상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 사업의 2번만 볼까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 도우미, 지역 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노동 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근로유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줄에 보시면 맨 아래줄에 그 뭐 무료급식 사업비, 꽃길 조성 사업비, 뭐 시설물 관리 사업비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활근로 4가지를 끝내드렸어요.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고요. 자활기업 들어갑니다. 별표 2개. 자활근로보다 자활기업이 시험에 더 잘 나오거든요. 자활기업은 말 그대로 사업체입니다. 사업체예요. 그래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차상위자 밑줄 차상위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립형 자활기업과 사회형 자립기업이 있다. 자립형 자활기업의 동그라미 1, 사회형 자활기업의 동그라미 2를 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업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이다. 연역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물론 자활기업의 어떤 지원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냥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요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5번입니다. 자활기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자활기업 참여자는 관할 시군구 지역 거주자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않으며 사업 실시 지역은 관할 지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꼭 그 시군구 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자활기업에 참여하느냐 그게 아니라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별표. 자, 그 다음에 자활기업 설립요건 반가로 2번의 별표. 요 숫자 조심하세요. 운영 주체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창업을 해서 혼자 있다. 그럼 이건 자활기업이 아니에요. 2인 이상의 구성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한다. 1번 운영주체 별표. 그 다음에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을 인정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립 방식.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립 절차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정 요건 3번 별표.
인정 요건에 보면 분수가 나옵니다. 3분의 1과 5분의 1이 나오거든요. 3분의 1 현관펜 밑줄, 5분의 1 밑줄,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이자의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면 33%잖아요. 자, 그런데 수급자는 반드시 5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5분의 1이다. 그러면 20%가 되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은 반드시 수급자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이자가 더해지죠. 차상이자가 더해지면은 33%,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 수급자는 반드시 5분의 1 이상이야 되면서 안 되겠네요. 되면서 이제 기초수급자 차상이자가 합쳤을 때 33%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활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직원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수익금을 배분해 줄 때 매월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정 요건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단이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입니다. 참여 대상자 및 근로조건 만 18세, 39세의 신규 자활 참여자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가 대상이 됩니다. 참여기간은 최대 3년이고 참여조건은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자, 이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셔요.